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할 얘기들은 여기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신디사이저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은 원장님께서 거금을 투자하여 이 학원에 비치한 이제 야마 신디사이저 스테이지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1시간 반짜리를 가지고 완전 정복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악기의 어떤 여러분들이 건반을 치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해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능숙하게 써서 본인의 음악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제가 어디서 손동작을 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경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대부분 입시생인가요? 입시생 손 들어보세요. 입시생 별로 없고 3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취미예요? 좋아요. 건반을 배우고 있다. 이 학원에서. 피아노. 안 배워? 작곡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뭘 배우고 계시는 거지? 보컬? 보컬 없어? 보컬. 베이스? 베이스. 기타. 기타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지금? 근데 왜 손 안 들어? 옆에는? 보컬이요? 네. 보컬이요? 내가 방금 보컬이라고 한 것 같은데. 좋아요. 전공을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디사이저라는 이런 악기들이 무대에서 이제 그 필수적인 어떤 그 대표적인 건반 악기로 자리를 매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다루는 걸 보면서 이제 건반 전공을 저렇게 하는 거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갈굴 수가 있습니다. 갈구신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악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반을 칠 때 이런 거 있죠. 피아노랑 스트링을 섞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라드 가수들이 노래하기 좋은 조합이 있는데 야, 피아노랑 스트링을 섞는 건 너무 뻔해. 하지만 저는 사실 이거를 최초에 생각해낸 사람은 상조해야 된다고 봐요. 야, 이 건반, 디지털 건반에서 피아노랑 스트링을 섞으면 이렇게 궁합이 좋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누군가는 보여준 것이고 그 여러분들한테 상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의 상식 기준선이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제가 뭔가 하나를 연주를 할 건데 이제 이 키보드라고 불리는 이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소리들을 연주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밴드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주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하는 손동작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음색들을 바꿔가면서 연주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 USB에 꽂아놓은 제가 큐베이스로 작업한 파일을 재생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반주를 재생하는 동안에 이제 다양한 음색들을 연주를 할 거예요. 보자. 한번 해봅시다. 다양한 음색은 이제 이런 기능 버튼들을 사용해서 이제 베이스 기타부터 브라스, 일렉트릭 피아노 다양한 음색들을 바꿔가면서 연주할 거예요. 잘 보세요.
특성들을 조금씩 이해를 해서 이 건반으로 표현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을 썼습니다. 바꿔가기도 했지만 다양한 컨트롤러와 터치 세기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반 동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불문하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들이지만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신디사이저라는 얘기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건반 악기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하지만 원래 신디사이저 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건반이 달려있는 이런 납작한 모양인데 원래 신디사이저는 이제 건반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음악씬에 신디사이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한 1960년대 정도?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이에요. 그때 그 신디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냉장고만한 거대한 기계였어요. 거기가 그게 붙어있는 것들이 저 믹서 저런 거 뭐 도저히 알 수 없게 생겼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게 막 진짜 수십 개, 수백 개가 붙어있는 그냥 네모난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전기를 연결하니까 인간이 만들었겠죠. 인간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전원을 푹 뽑았더니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악기지.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우리가 흔히 전자음, 뭐 전기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계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디를 뭐 피아노 어딨어, 스트링 어딨어, 브라스 어딨어, 합주하자 이런 식으로 쓰지만 원래 신디사이저는 그냥 기계였고 소리를 이렇게 미약한 전기 소리를 만들고 요걸 편집해서 5만 가지 독특한 기괴한 사운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나 혼자 산다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박나래 그 시골집 가는 편이 있어요. 시골집. 거기 가고 이제 양파인가 고추인가를 다듬으면서 이시연 씨가 그 박나래 할아버지한테 음악 하나 틀어주세요 했는데 그 트로트 막 꽁짝이 나오고 거기에 나오는 소리는 막 이런 소리 있잖아. 이런 소리를. 그러면서 이시연이 막 이러면서 야 이건 대체 무슨 악기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들으면 이거는 바이올린도 아니야. 뭐 나팔 트럼펫도 아니고 콘트라바스도 아니고 드럼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악기가 아니고 기계로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디사이저가 그런 악기였다고. 이런 미약한 전기음 같은 걸 가지고 5만 가지 합성하고 변형해서 기괴한 사운드도 만들고 때로는 어쿠스틱에 존재하는 그 사운드를 비슷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는 그 옛날에 신디사이저 전원 키면 가장 초기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사인파라는 소리입니다. 배음이 전혀 없는 굉장히 인위적인 소리죠. 여러분은 평소에 이걸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럴 때나 들어요. 느낌 딱 오죠? 우리가 방송국 시간 알리는 이 15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인위적이야 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이게 기계로 이렇게 다 배음 없이 이런 것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기계에서 이런 소리를 갖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기계에서 이런 소리를 만들었으면 뭔가로 플레이를 해야 돼서 그 거대한 기계 밑에다가 컨트롤러를 부착했는데 요게 채택이 된 거예요. 요 피아노라는 건반,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지금 마스터 건반이라고 부르는. 왜냐? 걔는 기계였고 그 기계가 제일 이해하기 좋은 컨트롤러는 버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계가 이해하기,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은 컨트롤러의 모양이 현이었다면 지금 신디사이저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버튼은 기계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요게 채택이 됐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더 슬림해지고 그렇죠? 건반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아예 소리를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피아노 이런 게 없었는데 피아노가 탑재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골라가지고 피아노를 골라서 합주할 때 쓰고 브라스를 골라서 합주할 때 쓰고 이렇게 하고 200~300만 원짜리 신기를 사놓고 피아노 하나 치고 전화를 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제조사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조사를 막론하고 보통은 가운데 화면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3등분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주로 버튼만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하고. 버튼은 뭔가 눌러서 고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툭툭
툭툭 골라서 아직은 조작법을 모르지만 툭툭 골라서 피아노도 꺼내 쓰고 브라스도 신속하게 꺼내 쓰고 오르간도 꺼내 쓰는 것입니다. 뭐 하다못해 내가 이 다이얼을 9바퀴 반 돌렸더니 스트링이 나오더라.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음색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합주할 때 여기까지 쓰신단 말이죠. 여기 브라스 어딨어? 스트링 어딨어? 그래서 나왔어? 그럼 합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주로 버튼보다 뭔가 조절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과거의 신디사이저의 컨트롤러가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른 음색을 여기서 편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샤라샤라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리버브가 있네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쓰는 그거예요. 리버브를 다 없애니까 정말 공간감이 없는 피아노가 됐어요. 하지만 내가 이 작은 홀에서도 뭔가 좀 큰 공간을 얻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 리버브는 음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그윽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내가 발라드를 칠 때도 내가 여기서 고른 피아노를 여기서 수정을 했습니다. 페달을 떼도 이 공간감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신디사이징 스킬 딱 하나만 배웁시다. 전공을 떠나서 이건 진짜 유용한 거야. 컷 오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컷 오프. 컷 오프는 여러분 요새 일렉트로닉 음악 유행하죠. 거기서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이 피아노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피아노는 이런 사운드예요. 자, 컷 오프를 제가 음향학적으로 설명하면 아파요. 그냥 돌립시다. 깎았더니 피아노가 답답해졌어요. 텁텁해지고 톤이 막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원래 피아노가 이 소리고 난 이게 좋은데 왜 굳이 소리를 이렇게 음질을 막 나빠지게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스킬을 알고 있으면 이런 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같은 재즈 피아노를 쳐도 올드한 재즈 피아노의 느낌을 할 때는 좀 소리가 답답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얘는 좀 너무 답답하죠. 원래 피아노로 쳤을 때도 나쁘진 않겠지만 하지만 내가 뭔가 느낌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 말고도 다양한 스킬이 있지만 일단 컷오프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컷오프는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듣는 모든 악기와 음악에는 이제 배음이 끝없이 펼쳐져서 굉장히 풍부한 사운드를 밀어내고 있는데 특정 주파수 대역 위에를 이제 차단하고 점점 아래로, 그러니까 기음까지 남으니까 점점 소리가 답답해지고 이렇게 약간 권투로 치면 가드를 올리는 것처럼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렉트로닉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많이 유행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런 사운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더웠어요.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악기 여기에 있는 모든 악기에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피아노에 리버브를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로 살짝 소리를 몽글몽글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동굴에서 피아노 치는 느낌?
아르페지오라는 리듬 패턴을 삽입하면 혼자서 밴드 사운드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건반 조작을 하면 보컬이 마이크 탁 내밀고 등 돌리고 멋있게 퇴장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음색, 모든 음색들, 모든 세팅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주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신디사이저는 여러분이 대부분 음색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본질은 내가 고른 음색을 편집해서 나만의 음색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디지털 피아노라든지 이런 거랑 신디사이저가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집에 디지털 피아노 있는 분, 디지털 피아노죠. 처음에는 연습하려고 호기롭게 샀는데 한 3주 뒤에 보니까 빨래 건조대로 운명을 마감하고 있는 그 디지털 피아노가 있습니다. 걔네들 보면은 거기에 음색이 예를 들어 한 10개쯤 들어있어. 다 들어봤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걔네들은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디는 여기 음색이 한 개밖에 없더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음색을 창조하고 편집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골라 쓰기만 하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디사이저라는 녀석이고요. 요거는 스테이지 피아노라는 조금 다른 제품군이에요. 내가 만약 저는 이제 약간 일렉트로닉이라든지 뭐 펑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음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디사이저의 소리 편집을 많이 요구하지만 나는 정통 피아니스트다. 이런 분들은 신디사이저의 이런 기능들이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한테 맞춘 모델이 스테이지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신의 음악 스타일에 맞춰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의 음악 스타일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신디사이저 얘기로 돌아가자면 좋아. 뭐 어쨌든 간에 요새는 그래도 여기까지만 쓰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쓰기만 하더라도 이미 좋은 음색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좋은 음색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디사이징 스킬은 딱 하나, 컷오프.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밴드 합주할 때 쓰는 것처럼 요만큼만 쓸 거예요. 거의 다. 자, 일단 피아노부터 볼까요? 이 MODX랑 요 CP88의 메인 피아노 음색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피아노 음색이 CFX라는 피아노예요. 야마하의 지금 현재 최상급 그랜드 피아노예요. 지금 하나로 1억 8천만 원 정도 하는 사운드. 근데 여러분이 1억 8천만 원을 물론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지만 그거 어쿠스틱 피아노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습도부터 해가지고 장소도 반음도. 근데 요새는 녹음 기술과 탑재하고 출력하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관리할 것 없이 최상급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이 CFX를 전원 키면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음부로 갈수록 튠이 틀어지고 고음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랜드 피아노의 질감까지 다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조사에서 이런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연주를 하고 제가 아까 만졌던 것처럼 리버브나 컷오프나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학원에 있는 이 MODX에서 요게 되게 눈에 들어오죠. 몬타주 시리즈, 야마하의 현재 나오고 있는 신디사이저에 새로 탑재된 슈퍼노브라는 컨트롤러예요. 자,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고른 음색에 아까 제가 컷오프랑 리버브를 두 개를 만졌습니다. 그죠? 두 개의 파라미터를 만졌어요. 그거 말고도 제가 한 너댓 개 더 만지고 싶어요. 한 5개의 파라미터를 움직이고 싶은데 손은 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노브
5개를 어떻게 돌려요? 헛바가 이렇게 돌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배치해서 한꺼번에 묶어갖고 한꺼번에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사용자가 되면 많은 테크닉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초심자는 그게 뭐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야마하 신스에서 음색을 하나, 예를 들어 피아노, 여기 지금 베전도르퍼라고 이것도 한 2억짜리 그랬는데 이 피아노 여러분이 어떤 음색을 고른 다음에 이걸 돌려보세요. 그 음색에 가장 좋은 효과가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주에만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피아노가 있는데 얘를 돌려볼까? 피아노가 여러분 눈앞에서 멀어졌고요. 딜레이가 걸리고 리버브가 더 커지고 그래서 뭔가 그냥 치는 것보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치고 싶어요. 파라미터를 다 만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냥 음색을 골라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음색에 가장 적합한 거를 야마하 엔지니어들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주에 집중하면 되고 피아노는 많이 치니까 그냥 그래 뭐 당신의 설명은 알겠는데 피아노는 피아노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음색 넘어갈게요. 일렉트릭 피아노. 팬더 로즈의 사운드인데요. 일렉트릭 피아노는 여러분 업라이트 피아노 뚜껑 이거 열어본 적 있어요? 거기 보면 해머 액션하고 현 다 보이죠? 일렉트릭 피아노도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낮습니다. 낮고 현 길이도 요만해요. 그래서 마치 뭐랄까 그 전기 연결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띵띵띵 검은 거 약간 이렇게 띵기는 약간 그런 정도의 사운드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 사운드, 그런 잡음까지도 야마하가 따로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팬더 로즈를 전원을 끄고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지금 전원을 끈 상태로 제가 모드를 바꾼 거예요. 실제 해머 액션 달그락거림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나는 말이야 뭔가 팬더 로즈를 치는데 이 덜그럭거리는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 그래서 빈티지한 사운드 아니면 아예 없애면 정말 로맨틱한 사운드로 정말 뭔가 딱 갖춰진 잘 다듬어진 깔끔한 사운드가 되겠죠. 지금 들으시는 이 팬더 로즈는 그냥 팬더 로즈가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아실 법한 그 저스트 오버스에 사용됐던 그 마크 1 모델입니다. 느낌을 내고 싶다. 펑크한 연주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야마하에서는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렉트릭 피아노를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 때 보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렉트릭 피아노가 있습니다. 특히 발라드를 노래할 때 이런 높이. 우리가 흔히 벨 피아노라는 것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발라드 음악에서 깔아주곤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자나 이렇게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부터 이 음색을 듣는 순간 벨 피아노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딱 이 소리를 들으면 잘 들으세요. 이 소리를 딱 듣고 그러면 이건 1983년에 야마하에서 나온 DX7의 소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말을 믿어. 진짜 이렇게 피치피치 하지 말고 진짜야. 1983년에 야마하에서 요만한 신디가 나왔어요. DX7이랑. 그 신디로는 무한대의 소리를 창조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과격한 소리, 효과음, 막 엄청난 걸 만들지만 그 중에 가장 메가히트를 쳤던 소리가 DX로 만든 이 벨 피아노입니다. 실제로 물질 세계에 벨 피아노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기계가 그 기계가 만들 수 있었던 오리지널 사운드. 지금도 발라드 음악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음색이고요. 83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쓰이지만 83년에 이 악기가 나왔을 때, 이 음색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어떻게 전자악기로 만든 소리가 이렇게 로맨틱하고 섹시할 수가 있냐. 그래서 뭐 빌보드 차트에 있는 러브송 테마에 무조건 들어가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민정아 야수를 잘 모르는 세대인가? 이건 알걸? 이게 D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르그나 커주알이나 로랜드나 다른 회사 신디에서 나 지금 합주하는데 로랜드 신디네? 나 벨 피아노 필요해. 그래서 찾아서 소리 나온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걔네가 음색명을 DX라고 써줍니다. 이건 니네 야마 모델명이지만 우리가 고유명사로 인정해 줄게라는 거지. 그래서 이 DX 사운드는 야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악기의 역사는 알았으니 연주 팁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사실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다 보면은 좀 기존의 형식을 파괴해도 괜찮기 때문에 사실 제 말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연주를 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얘는 너무 저음이나 고음을 피해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또는 얘가 소리가 여리여리하고 예쁘니까 고음을 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귀도 아프지만 뭔가 불안해요. 막 자꾸 부엽 사운드 같아요. 중음부를 치면 너무 안정적이에요. 마치 여기랑 여기에 다른 악기가 배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급적 중음역을 치고요. 두 번째는 노트가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피아노는 발라드를 칠 때도 노트를 좀 많이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말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얘는 치고 뒷음을 써주면 좋아요. 중음역대를 해주면 굉장히 풍부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여기에 맞춰서 노래하기 굉장히 좋아요. 자, 일렉트릭 피아노 일단 넘어가고 오르간은 원래 이제 장르를 떠나서 오르간은 원래 여러 음정의 파이프가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파이프를 실제 오르간에서도 파이프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추가했다 뺐다 하면서 배음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오르간들 중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음을 이런 오르간에서 조금씩 사운드들인데, 자 이번에 이쪽에 있는 컨트롤러 얘기를 해봅시다. 이쪽 끝에 이제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두 개의 디자인의 휠이 있죠. 디자인은 똑같은데 움직임이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스프링이 달려서 제자리로 중간으로 돌아오고 얘는 냅두면 줏대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녀석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제 피치 밴드 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장난처럼 많이 갖고 놀아보셨을 거예요. 도를 누르고 있는데 올리면 레가 되고 오음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치 밴드, 피치 음정을 움직이는 그런 컨트롤러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얘네들은 다 컨트롤러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뭔가 변화시키고 싶은 파라미터가 있다면 그걸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 이제 그거가 움직여요. 그걸. 지금은 하필이면 음정이 들어가서 그렇지. 아까 우리 컷오프라는 걸 배웠죠? 얘를 뚝 떼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얘가 움직이면 얘가 돌아갑니다. 또는 볼륨 움직일 때 우리 메인 볼륨 움직이죠? 이 메인 볼륨 뚝 떼다가 여기다 넣으면 이걸로 메인 볼륨이 움직여요. 그게 왜 필요해요? 아니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컨트롤러로 어떤 파라미터를 움직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표현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오르간 같은 경우는 모듈레이션 휠에 우리가 보통 이 비브라토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를 올리면 근데 이런 하몬드 올게는 역사적으로 원래 전용 스피커가 있어요. 레슬리 스피커라고. 그놈을 이제 제가 10년 전에 처음 봤는데 그 사장 아저씨가 전기를 쿡 뽑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웅웅웅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이 망사 안에 이장님 메가폰 같이 생긴 스피커가 안에서 사이렌처럼 돌고 있더라고요. 이 하몬드 올게는 애초부터 소리가 뱅뱅 돌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 발 밑에 있는 어떤 컨트롤러를 올리니까 이 사이렌이 미친 듯이 돌면서 굉장히 크런치한 감을 얻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하몬드 올게를 고르면 이게 그 로터리 스피커가 도는 속도가 있습니다. 점점 빨라져요. 자, 우리가 비브라토라고 하는 건 음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보컬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그건 예를 들어 전 노래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 소리면 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는 음정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펜값, 좌우값이 움직이죠. 어쨌든 소리가 굉장히 크런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르간으로 솔로를 할 때 좀 내려주시고 하지만 백핑 할 때 있잖아요. 리듬 쪼개줄 때 잘해줘도 하몬드 올겐 좀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아, 이게 오리지널 악기가 이런 원리가 있었고 그거의 테크닉이 이제 건반만 두들길 게 아니라 이런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변화를 주었구나, 표현력이 올라갔구나 이런 거를 경험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별로 재미없어요? 거의 이거 나 한 20년 동안 내가 했던 것들이 야 이거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재밌게 할게요. 자, 클라비넷. 이건 좋아할걸? 그죠? 스티비 원더라든지 저는 펑크를 되게 좋아해요. 건반은 펑크 층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클라비넷은 마치 하프시코드나 피아노처럼 바로 소리가 나고 음이 짧고 그래서 경쾌하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톤을 들어보니까 약간 기타처럼 기타가 이렇게 짝짝짝짝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도 줄 수 있어서 펑크에서 키보디스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음색이에요. 자, 이번에는 뭐 이 컨트롤러도 만져봤고 요것도 만져봤으니까 페달을 보자. 얘도 컨트롤러예요. 얘도. 그냥 이거 서스테인 페달 아니야? 얘나 뭐 이런 거 다 건반 이외에 여러분의 표현력을 늘려주는 도구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지. 자, 이거 말고 이런 디자인이 있어요. 피아노 페달 모양, 그리고 이런 납작한 모양, 시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의 정식 명칭은 스위치 페달입니다. 서스테인 페달이 아니고 스위치 페달이에요. 얘네들은 하는 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밟든지 떼든지. 돈 아까워 죽겠어요. 요거는 그래서 디자인이 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리점 악기 사장님이 이거는 25,000원이고 이건 10,000원이야 이렇게 했을 때도 둘 다 똑같아요. 다만 내가 이 디자인을 선호하면 이걸 하는 거고 이건 제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보통 이 스위치 페달을 어떻게 쓰느냐? 서스테인처럼 써요. 보통 그렇게 씁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클라비넷? 그렇지. 클라비넷.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피아노처럼 음이 유지되는. 그런데 요게 컨트롤러라고 했으니 얘 보니까 이렇게 짧은 명령, 뭔가 온, 오프 또는 그냥 짧게 주는 거는 할 수 있는 컨트롤러구나. 그러면 내가 음색을 넘길 때 이게 이제 넥스트 버튼인데 다음 음색 넘어가는 버튼들 이런 건데 이걸 뚝 떼다가 여기다 넣으면 이제 이걸 밟을 때마다 음색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짧은 명령을 주고 싶을 때 이런 거를 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자, 이건 볼륨 페달이 아니고요. 물론 디자인은 똑같아요. 볼륨 페달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볼륨 페달하고 다른 점은 얘는 케이블이 하나 띡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익스프레션 페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페달들을 막 꺼내니까 도대체 페달이 종류가 몇 개야 이럴 수 있는데 3개밖에 없어요. 종류는. 스위치, 익스프레션, 볼륨 딱 3개입니다. 건반류 페달.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익스프레션은 볼륨 페달하고 뭐가 다르냐면 일단 볼륨 페달부터 설명을 하지만 볼륨 페달은 이런 케이블 없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여기쯤에 구멍이 2개쯤 뽕뽕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구멍이 뽕뽕 나 있어요. 그럼 그 구멍을 어떻게 하냐면 신디에서 소리가 나오는 요 케이블을 여기다 먼저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신디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반대쪽으로 케이블 뽑아서 믹서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신디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를 다 차단하든지 요만큼 열든지 다 열든지 마치 댐의 수문을 열듯이 그게 볼륨 페달이고 얘는 케이블이 하나 띡 달려서 그냥 악기 뒤에 푹 꽂게 돼 있어요. 이 익스프레션 페달은 이 기계 안에서 파라미터를 만집니다. 예를 들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 클라비넷을 가지고 볼륨으로 해서 지금은 볼륨으로 되어 있거든요. 볼륨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컷오프를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 이걸로 이제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 기타 치는 친구 있어요? 기타? 이거 알고 있었죠? 기타. 이펙터 쓰십니까? 와와 이펙트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와와 이펙트 써본 친구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사실 건반 치는 입장에서 되게 부럽거든. 되게 재밌어 보여. 막 이렇게 하면. 이 클라비넷에 와와를 걸고 이걸로 와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치는 것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 치니까 더 재미없나? 음악하고 같이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신나는 음악이 있다. 이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기타처럼. 사실 보코더는 노베이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보코더 악기가 있습니다. 야마하 신디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만. 근데 이 보코더는 제 목소리가 로봇처럼 변했어요 라고 하면 제 목소리가 주인이잖아요. 출발점이 여기잖아요. 그거는 음성 변조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원본이 제 목소리가 아니라 음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음색을 제 목소리가 약간 로봇처럼 나오는 이유는 최초의 음색을 이런 걸 썼기 때문이에요. 이 음색을 골라서 그냥 연주하면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설정을 해서 이 음색의
필터를 내 목소리로 해주면 요 음색이 제 발음을 거쳐서 나기 때문에 로봇처럼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음색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피아노를 골라놓고 피아노에 보코더를 걸어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음색들 중에 여러분 이런 음색 있지 않습니까? 화이어라는 음색이 어느 제조사 신디든 있습니다. 패드 계열이죠. 그냥 약간 성가대가 우 하는 그런 음색입니다. 근데 얘네는 발음이 바보예요. 그냥 발음이 우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이 음색을 골라놓고 제 보코더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음색이 출발해서 내 목소리에 발음을 거쳐서 출력이 되겠죠. 되나 보자. 그래요? 혼자서 성가대 사운드 낼 수 있어요? 교회 반주 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 반주 할 때 성가대 제 피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그냥 기뻐하며 이렇게 했어요. 왜냐? 내 목소리는 필터고 음색은 내 건반 노트대로 연주됐으니까 음색이 먼저예요. 이 보코더 이펙터는 야마하 신디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피아노에 이걸 걸 수도 있고 색소폰에 걸 수도 있고 스트링에 걸 수도 있어요. 피아노에 하면 효과가 굉장히 처참해요. 네,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음색이 두 가지가 이거였어요. 하나는 이거였고요. 하나는 이거였어요. 두 개 다 음색의 특징이 뭐냐면 호흡이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첫 소리만 세고 바로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코더를 걸면 제 발음이 거의 안 들리고 야! 미안해요. 이런 밥 먹었어. 이래도 이렇게밖에 안 나요. 근데 좋은 질문이고 원래 저렇게 도전해야 돼요. 색소폰에 걸면 어떻게 되지? 스트링에 걸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해서 변환의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합주할 때 공연할 때 쓰면은 대박인 거예요. 내 음반은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거지. 그런 식으로 신디사이저를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음색들을 봤어요. 피아노, 뭐 일렉트릭 피아노, 오르간, 클라비넷, 뭐 보코더는 잠깐 뭐 그냥 보여드린 거고. 요런 악기들이 건반 전공이면 요새 건반 괴물들 많잖아. 그지? 저도 전공은 작곡이에요. 건반 진짜 너무 잘 치는 사람 많아갖고 저는 이쪽으로 전향했어요. 그냥 기술자로. 근데 이 건반들을 치는 사람들이 요 네 가지 악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오르간이 아무리 어쿠스틱 피아노랑 소리가 달라도 치는데 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어. 왜냐하면 걔네들이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무리 피아노랑 좀 달라도 건반을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비넷, 하프시코드, 오르간, 일렉트릭 피아노 이런 음색들은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표현하기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신디사이저에 탑재된 정말 많은 음색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건반으로 표현이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이 버튼 형태 이거 보니 표현이 안 된다. 안타깝다. 우리 건반 전공 친구. 내가 이걸 연주하면서 이건 정말 리얼하게 흉내내기 힘들었다 있어요? 없구나. 또 뒤에 건반 또 있었잖아요. 뒤쪽에 건반 전공? 내가 신디에서 이거저거만 만져봤는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오르간, 피아노, 뭐 일렉트릭 피아노는 대충 흉내가 되는데 이 음색은 이 신디로 표현이 너무 힘들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타악기? 근데 사실 타악기는 좀 쉬워요. 왜냐면은 타악기 같은 경우는 짧은 음이잖아요. 짧은 음 치면 그 마치 피아노처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어떤 타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피아노라는 것도 타현악기로 분류가 돼요. 타현악기.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타였나요? 기타를 도대체 이런 신디로 그 기타의 통 울림과 어떤 그 느낌을 어떻게 내느냐. 그렇죠? 자, 야마하가 어쿠스틱 계열 소리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나일론 기타는 여기 기본 탑재된 기타입니다.
있어요. 얘도 컨트롤러입니다. 다만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아니어서 그렇지 누르는 짧은 단타의 버튼 형태. 그러니까 얘랑 다를 게 없어. 짧게 한 번 주는 거. 얘도 짧게 한 번 주는 거. 자, 이 어사인 버튼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른 음색에 저는 기타로 예를 들고 있지만 눌러보세요.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지? 아, 누르는 동안에는 뮤트. 2번은 뭐지? 하모닉스. 그래서 그 악기가 갖고 있는 특수한 주법을 이걸로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도 사실 비밀이 또 숨어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면 건반 전공의 비애를 얘기해요. 우리 건반 치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봐봐. 무대를 해. 그러면 보컬이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근데 나는 그건 인정해. 원래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되게 힘들어. 특히 관객이 호응을 안 해줄 때, 지금처럼. 그지? 그런데 그리고 막 다 나한테만 집중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막 덜덜 떨린다고. 그래도 막 노래를 완곡해서 보컬은 스포트라이트 받을 자격이 있어. 인정. 기타랑 베이스 어때요? 멋있잖아. 막 고개 숙이고 이빨 멋있어. 드럼 막 이렇게 해. 근데 건반은 뭘 하냐면 밴드에서 피아노 쳐주다가 스트링도 깔아줘야 되고 브라스도 쪽쪽 넣어줘야 되고 가끔 오르간 솔로도 해달래. 하는 거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관객이 보면 탁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해.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잘 생각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음악적으로도 다이나믹을 표현할 수단이 별로 없어. 피아노라는 악기는요 다이나믹 수단이 하나뿐이야. 건반을 세게 칠 건지 살살 칠 건지 두 개밖에 없어. 이거 하나죠 결국엔. 터치 세게. 봐봐. 예를 들어 관악기야. 색소폰이 있어. 걔네들은 솔 하나를 낼 때도 처음에 솔 솔이 출발을 했는데 볼륨도 커졌다 작아졌다 비브라토도 걸었다 말았다 이미 소리가 출발했는데 재미있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피아노는 그게 됩니다. 피아노 치는 순간 결정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그 뒷소리를 수정을 못해. 우리는 도 쳐야 되는데 잘못해서 시 치면 잘려요. 도 쳐야 되는데 시 쳤다고. 기타는 어떻게 하니? 기타는 싱동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우리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제조사가 머리를 썼어요. 야 봐봐. 이게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주로 이 신디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떠나서 어쨌든 건반이라는 이 컨트롤러는 누르는 순간 결정이 나버리는 아주 비운의 컨트롤러예요. 조작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터치 세기마다 아예 다른 소리가 나도록 하자가 제조사가 내놓은 아이디어예요. 자, 여러분이 건반을 살살 치면 소리가 어때요? 작아요. 세게 치면 어때요? 커요. 근데 그건 볼륨 얘기니까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살살 칠 때 중간 세게 쳤을 때 나오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건반 하나예요. 잘 들어봐. 기타로 예를 들까? 조용히 나일론 기타를 뜯고 있는 사운드예요. 조금 세게 쳐. 물론 음량도 커졌지만 뭔가 줄 튕기는 게 더 들리지 않습니까? 더 세게. 더 세게 했더니 밴딩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피아노 전공이라면 터치에서는 도사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치고 있는 이 악기의 터치 세기에 따라 톤이 어떻게 다른지를 감안하면 조금 더 내 소리를 들어보고 감안하고 연주를 하면 조금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타의 로망스라는 곡이 유명하죠. 그런 톤으로 만약에 부드럽게 치고 싶으면 정말 물론 살살 쳐야겠지만 그럴 때 나오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다양한 컨트롤러와 터치 세기에 따라서 그 악기를 이해하고 좀 더 표현력이 올라가겠죠. 야마하 신디에서 여러분이 음색을 고르다가 음역대 바깥으로 가면 음역대 바깥쪽으로 지금 내가 고른 음색의 어떤 비음악적 사운드 소스들이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마하가 준 선물이에요. 원래는 미디 작업할 때 꺼내 쓰라고 만들어 놓은 소스들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음색들이 제가
만진 거는 없어요. 여기에서 고를 수 있는 음색이에요. 근데 요건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방금 나일론 기타를 저라는 연주자가 신디사이징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미 플랫에다가 아까 그 효과음을 옮겨왔어요. 요 위로는 다 효과음이에요. 그 다음에 레부터는 여기 기타, 요 레부터 아래까지 다 기타고, 요 미 플랫 위로부터는 효과음. 내가 왜 이렇게 신디사이징을 했을까? 난 이렇게 연주하고 싶어. 아까 와와에 이어서 내가 이거 하니까 우리 팀 기타리스트가 드디어 삐졌어요. 자, 어쨌든. 자, 기타 말고 또 베이스, 콘트라바스. 얘도 세게 쳤을 때 하는 소리가. 하지만 부드럽게 치면. 콘트라바스 음역대 바깥에 콘트라바스를 두드린다든지 뭐 탭핑을 한다든지 그런 사운드를 썼어야 되겠죠? 일렉트릭 베이스. 이 어사인 버튼 눌러볼까요? 아, 베이스 하모닉스네. 2번은 뭐지? 아, 이걸 누르면서 치니까 슬라이드를 하는군요. 그래서 적절히 섞어서 연주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사실 베이스나 기타는 여러분이 신기도 잘 안 하죠. 전공자도 굶어죽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많이 하죠. 스트링. 눌러봅시다. 정확히는 스피카토라는 주법이에요. 이제 피치카토는 아니고 줄로 이렇게 뜯는 거고, 활을 굉장히 짧게 해서 뭐 스타카토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악기가 갖고 있는 테크닉, 순간적인 테크닉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여러분이 수준이 올라가면 다른 걸로도 대체가 되지만, 아까 아무 생각 없이 돌렸잖아요. 피아노에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기존에 마련된 것들 만져보면 여러분의 표현력을 올릴 수 있어요. 스트링, 요런 스트링. 드라마 이런 식으로 연주했어요. 합주할 때 브라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나파는 음악하는 음악할 때 건반 조작 하는데 이것도 리얼하게 내기 되게 힘들어. 이런 거 하고 되게 내기 힘듭니다. 버튼 눌러봅시다. 1번을 누르면서 치면 쉐이킹을 하네요. 2번은 브라스 글리산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단 낫죠?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원래 합주할 때 이렇게 치던 거를 이렇게 하면 훨씬 리얼하지 않겠어요? 다른 거 볼까? 패드 봐야 돼.
교회에서 많이 쓰죠. 교회에서 이 패드를 어느 상황에 씁니까? 기도할 때. 그렇지. 은혜가 받기 전에 씁니다. 아직 은혜가 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러다 우리가 주여를 세 번 정도 외치고 분위기 업을 시켜야 되는데 건반 주자가 어떻게 해요? 볼륨을 올린다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분위기 업은 시켜야겠는데 볼륨을 올려서 스피커만 웅웅대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패드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완전 최애 음색이 될 겁니다. 이 패드는 그냥 치면 안 되고요. 딱 하나만 제어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딱 하나 배운 스킬, 컷오프. 컷오프 돌려봅시다. 컷오프가 딱 끄면 소리가 더 텁텁해져요. 너무 텁텁해.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사라졌어 소리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소리가 좀 텁텁하니까 반대로 올려보자. 그러니까 밝아지고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자, 교회 말고도 보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잘 들어야 돼요. 토이 같은 분들, 소녀템 많으신 분들, 그런 발라드 가수들이 처음에 건반 부자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안개 그거 이제 다 같이 노래할까요? 이런 멘트 하면 하고 컷오프. 교회든 발라드 무대든 지금 제가 어땠어요? 뭔가 재즈 테크닉이나 속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코드만 눌렀어요. 그랬는데 효과가 어땠어요? 막 관객들 눈에서 눈물이 막 흘리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DM이 오는데 선생님 피아노, 오르간, 클라리넷, 뭐 하프시코드, 뭐 일렉트릭 피아노 이런 거는 뭐 대충 치겠어요. 근데 선생님 브라스, 스트링, 패드 이런 거는 뭐 동영상 강의가 있나요? 책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호흡이 긴 악기들은 이 건반이라는 버튼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건반을 치는 그 타이밍에 강세 때문에 출발 소리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을 잘 못하는 이유가 피아노만 치던 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피아노는 건반을 치고 나면 이 소리를 후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빨리 다음 음으로 덮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 플룻이나 바이올린을 같이 병행했던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도라는 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 아니면 이 도라는 소리가 시간에 따라서 비브라토를 같이 변화를 시키는 걸 평소 했던 친구들은 이 얘기를 잘 이해하지만 피아노만 쳤던 친구들은 이 얘기가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예를 들어 그런 친구들이 겪는 문제가 스트링을 골라놓고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치니까 맛이 안 나요. 치고 뒷소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니면 애초에 시작 포인트 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시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일단 좋은 시작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음색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보여줄 수가 없고 여러분이 뭐 대충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 1998년에요. 98년, 99년 정도에 이 음색이 신디사이저에 탑재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전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로랜드, 코르그, 야마 근데 2000년대 들어서서 이 음색이 탑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보컬 스킬 음색. 리얼하죠? 저음부 확실히 정말 남성의 그런 이게 슈가가 나오는 게 여기 아니고 랜덤으로 발음이 나와요. 약간 그렇게 나와요. 여기부터 남자네요. 약간 이런 식의 음색들이 있는데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야마하가 어쿠스틱 악기 표현력이 좋아요. 그냥 재밌게 치면 됩니다.
굉장히 리얼하다. 제가 꼭 이런 세미나 오면 꼭 쳐보는 음색. 집에서 연주했다가 민원 들어갔거든요. 음색이 되게 많은데 지금까지는 음색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음색을 섞어봅시다. 섞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뻔한 피아노의 스트링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자, 이 악기는 지금 대충 봐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이런 거 다 넘어가. 여기 밑에 보니까 8칸이 있는데 하나, 둘, 3칸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4, 5, 6, 7, 8, 9는 비어있어요. 4, 5, 6, 7, 8은 비어있어요. 1, 2, 3. 자, 그래서 어떤 소리인지 봅시다.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뻔한 피아노 EP 스트링인데 사실 이렇게 섞어서 그냥 연주하지 말고 아까 우리 컷오프도 배웠고 리버브도 있고 그 외에 앞으로 배워야 될 재미있는 파라미터가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볼륨이죠. 아무래도 여기에 슬라이더가 있죠. 이 슬라이더가 얘네들 각자 볼륨 조절하라고 만들어 놓은 슬라이더예요. 지금 3개밖에 안 쓰니까 이 3개를 다 내려놓으면 얘네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3개 안 나겠죠? 1번만 올려볼까? 1번에 피아노가 배치가 됐구나. 2번에 EP, 3번에 스트링. 자, 피아노 앤 스트링이라는 이런 뻔한 조합도 여러분들이 그냥 볼륨만 제어해도 충분히 연출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만 하고 무대 뒤에 보컬하고 호흡을 맞춘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색을 이런 식으로 많이 섞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섞어볼 수 있습니다. 뭐뭐 섞어볼까요? 아무거나 던져. 여기 친구 3명 나란히 아무거나 던져. 출발 아무거나. 뭐 할까? 날 괴롭히려고 굉장히 어려운 거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무거나. 스트링. 오케이. 건반 뭐? 여기 건반인데 되게 포괄적인 대안. 또 뭐 있을까요? 드럼? 드럼도 있어. 드럼 나왔어. 또 뭐 있을까? 아무나 던져. 콘트라베이스. 지브리할 거 아니라고. 들렸네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음색을 섞자라고 하면은 지금도 좋은 조합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진 않을 거지만. 도전하는 건 좋지. 그리고 내가 그런 걸 계획해서 여러 가지 음색을 섞는 거지만 보통 이 질문을 왜 해보냐면 내가 같은 계열을 섞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같은 계열. 그러니까 세컨 건반을 연주한 보통 세컨 키보디스트가 스트링 같은 걸 연주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제조사 신디들 간에 스트링을 찾아서 이 다이얼을 진짜 100만 번 돌립니다. 다 들어봐. 마음에 드는 스트링이 절대 안 나와. 왜냐면 나의 감성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고. 근데 스트링에 스트링을 섞어서 보완하는 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퍼포먼스는 이제 스트링이 일단 2개가 섞였어요.
비올라가 좀 부각되는 스트링이 있고, 근데 저음부가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첼로랑 콘트라바스가 부각되는 뭐 옥타브 스트링 뭐 이런 거 이름 붙어 있는 그런 놈들, 그래서 두 개를 섞었더니 음정이 분명해졌어요. 여기 보면 파트가 4개인데 하나는 이제 오케스트라 브라스, 건반을 세게 치면 좀 더 도드라지게 들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음색이 4개니까 스트링 2개와 브라스 1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 팀판인데, 팀판은 여기쯤에 배치가 돼 있어요. 안 난다. 건반을 세게 치면 나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색을 조합을 할 때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섞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처럼 같은 계열을 섞어서 보완할 수도 있고요. 건반의 음역을 나눠서 여긴 팀파니, 브라스, 스트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파트는 내가 감정을 실어서 세게 쳤을 때 일정 터치 세기 이상으로 쳤을 때만 발현되도록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음색 4개밖에 안 섞었는데 이렇게 풍부한 거는 사실은 야마의 좀 자랑이긴 한데, 야마가 음색 하나하나의 용량도 꽤 크고 품질이 괜찮아요. 그래서 4개 정도만 섞어도 지금 요 정도인데, 여기다 나머지 스트링과 브라스를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웅장해지겠죠? 이거는 연습했다가 원장님 입장하실 때 한번 됐다 좋아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악기에 이제 원래는 없었던 거지만 제가 예전 야마 모티프라고 예전에 야마 신디사이저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밴드 세팅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곡하거나 아이디어를 할 때 얻을 때 굉장히 유용한 퍼포먼스였어요. 그러니까 음색을 4개 정도만 섞이는데요.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르페지오라는 자동 리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반을 저음부에 코드를 치면 그 코드에 맞춰서 그 장르가 막 나와요. 그리고 뭐 플룻이나 피아노 같은 멜로디 악기는 하나 개방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누르고 멜로디를 치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밴드 세팅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이식될 수 있도록 야마하가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기 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리 준비된 것도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려고 꺼내놨는데, 일단 뭐 R&B 세팅이 있어. 그래서 나 연주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C 메이저는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럼 눌러보는 거야. 멈출 때는 여기 아르페지오 온오프라고 해서 이걸 눌러주면 그 기능이 꺼집니다. 이걸 켜져 있을 때 일정 건반 아래로 치면 리듬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나면 내가 간단한 작곡을 썼어. 뭐 요새 싱어송라이터 전공도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막 피아노를 재즈처럼 이건 못해. 근데 뭐 어떤 R&B 느낌을 내고 싶어. 여기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밴드 세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코드를 그냥 쳐봅니다. 뉘앙스를 받아요. 또는 우리 건반 하면은 지긋지긋한 251 있잖아. 지긋지. 251 지긋단 말이야. 근데 이 R&B 세팅 해놓고 251 치면 되게 재밌어요.
메이저 코드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코드를 보면서 시트볼 보면서 이 리듬을 들으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내 곡을 R&B로 하면 지금도 리듬이 하나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죠. 야마하가 이 안에는 이 리듬 패턴이 2만 개가 있어요. 그 가직수만 그러니까 완성된 게 2만 개가 아니라 그 조각조각들이 그 조각들을 원래 여러분들이 조립해서 하나의 세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준비된 걸 그냥 써보시면 일단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장르의 어떤 기승전결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대 5개까지 있어요. 다른 장르도 봅시다. 예를 들어 재즈. 레를 쳤더니 당연히 화면에도 4개가 나와 있고 다 내리면 안 나죠. 1번은 피아노가 오픈이 되어 있구나. 리듬이 아니라 나보고 치라는 얘기죠. 2번은 뭐지? 2번에 드럼이 아르페지오가 나오네. 3번에 아르페지오 베이스 레이트. 기타가 나와. 그래서 이 3개가 반주라고 보면 돼요.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라틴. 난 재즈파이지만 R&B나 힙합은 몰라. 그럼 어떤 악기가 쓰이고 리듬이 어떤 식인지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C 메이저 코드가 있는 거예요. F 메이저 코드를 클래식 세팅에서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누르는 거에 따라 화성도 변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밴드 세팅 이미 설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갖고 놀다 보면은 재밌는 이런 영감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유명 뮤지션 세팅이 까메오처럼 숨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스티비 원더 세팅.
CCM이 있어. CCM이 있는데 이걸 R&B로 치면 어떨까? 또는 이 락으로 치면 어떨까? 뭐 이런 신스팝으로 치면 어떨까? 이런 것들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바네일은 이거 갖고 CCM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치면 돼요. 포플레이. 저는 콜드플레이를 좀 많이 안 듣는데 펑크 하면은 타워 파워.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영감들을 받을 수가 있죠. 요 악기들의 이렇게 다양한 퍼포먼스 세팅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그냥 여기 있는 거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아까 뭐 보커더 정도, 그거랑 기타 아까 그거, 바디 쉐이트도 있고 그거 말고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만져보시면 이런 영감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악기들이 나오고 나서 이 악기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사운드들을 여기다 설치를 또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음색들도 예를 들어 아까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조금 더 웅장하게 더 펑퍼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글로켄슈핀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그 뒤에 들리세요? 크리스마스 때 쓰는 짤랑짤랑한 거 원래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사운드 같은 거 할 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섞어서 이거 녹으로 올려주면 오케스트라와 팀파니 같이 나오는 요 세팅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다면 이 페달로 요걸 손으로 돌릴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발로 이렇게. 그럼 제가 양손으로 연주하기 좋겠죠? 교회나 아니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이런 노래들 많이 나와요. 이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한 거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신디사이저는 음색을 골라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고른 걸 이렇게 편집을 하는 악기이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악기들은 이렇게 기본 소리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색들은 말이죠. 이 건반도만 쳐서는 게임이 안 되게 돼서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얘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악기가 뭐 로터리 스피커가 어쩌고 뭐 스피카토 주법이 어쩌고 그냥 재밌게 알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떤 컨트롤러로 표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오리지널리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악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이제 그 음색들을 섞기 시작하겠죠. 섞었을 때 단순한 피아노의 스트링도 좋지만 뭐 스트링의 스트링, 피아노의 피아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함으로써 개성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밴드 세팅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미 준비된 것들이 다 참고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시연을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밌게 갖고 노시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적 영감을 채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스테이지 피아노는 지금 제가 이거를 손으로 보여드리기보다 여기에 이제 또 온 김에 여기에 추가로 업데이트된 피아노나 이런 걸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분명히 막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트북을 연결하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줌인 자 사실 오랫동안 했어요.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신디사이저를 쓰는 뭐 대학생들, 입시생들 또는 음악 전공자, 하다못해 프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악기에 대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유튜브를 라이브를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갖고 오면 같이 마음 아파하는 방송이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제가 최대한 악기를 설치해놓고 저만의 팁도 나누고 질문도 해결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 채널이 저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쪽으로 DM을 보내시면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동아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동아부터 해가지고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뵐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생 시절 때는 연주로서 훌륭한 선배님들과 이런 거 많았지만 선배님들도 포함해서 이런 기계나 이런 부분은 쉽게 알려주는 교수님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채널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이거를 저기서 건반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로진이나 큐베이스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 마스터 건반을 연결하면 똑같은 거를 프로그램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DAW에서 하는 게 더 정교하고 쉽게 할 수 있죠. 왜냐, 걔네는 마우스가 날아다니니까. 여기는 막 메뉴 안에 들어가서 세팅하고. 다만 이걸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요새 물론 노트북 하나와 마스터 건반 들고 무대에 올라가는 연주자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얘는 단일 악기로서의 가치고 오늘은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악기가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고도 튼튼한 하드웨어와 전기만 연결하면 바로 모든 세팅이 준비가 되는 이런 단일 악기로서는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리한 세팅을 쓰시면 돼요. 왜 특히 베이스나 기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펙터도 나만의 그 커스텀 이펙터 보드, 페달 보드를 만드는 건 내 자유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DAW에 가상악기 연결하는 게 꼭 나만의 공연 세팅이 돼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쓰는 것이고 저는 오늘 뭐 하나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샀을 때 네. 하자마자 업데이트를 하라 그래서 지금 그 파일을 받고 또 그 선생님 그 파일을 받고 업데이트 시켰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꽂고 다시 키면은 네. 뭘 누르라 해서 눌렀는데 그게 잘 업데이트 방법은 USB에 그 파일을 담으시고요. 꽂은 다음에 전원을 켜기 전에 위 화살표랑 유틸티 누르고 있으면서 전원을 켜셔야 돼요. 예, 그렇게 했는데 yes, no를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 다음 잘 안 넘어가요. Yes, No? 네, 거기 보니까 yes, no 이렇게 계속 선택하게 되는데 화면에 그렇게 물어봐요. 네. 보통은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업데이트 파일을 USB 기본 디렉토리에 넣으셨나요? 폴더 안에 넣으셨나요? 폴더 안에 넣으면 안 돼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USB 자체를 인식하긴 하나 봐요. 어떤 때는 USB가 호환이 안 돼서 자체가 물리적으로. 그럴 때도 있는데 지금 인식은 하는데 예스노 물어보는 거 보면 지금 파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렉토리 말고 기본 디렉토리에다가 폴더 말고 그거 넣으시면 되죠. 그리고 업데이트 중간에 절대로 전원이 꺼지거나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프리스 턴오프가 나올 때까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강제로 다운되면 무한 재부팅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사용자, 저를 포함한 사용자 입장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 서비스 가야 돼요. 주의하시고. 또 질문? 없나요?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그러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 연주해주면 좋지 않을까? 피아노 마이크 올려주세요. 피아노 마이크. 오케이. 저렇게 탐구심이 뛰어나면 좋지. 자, 일단 피아노 음색을 하나 볼게요. 기본 피아노고 지금 요거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음색이 출발해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놈을 갖다가 제가 이제 보코더 이펙터를 걸도록 할게요. 보코더 걸고 이제 안 나죠? 예.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건반을 치고 제가 말을 하면 됩니다. 피아노 보코더를 하며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점점 소리가 작아지죠. 왜냐? 피아노는 땅. 근데 제가 요 지점쯤에 말을 하니까 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치면서 동시에 하면 좀 소리가 들리네요. 피아노. 피아노가 실제로 사라지는 그 타이밍만큼. 그렇죠? 이거를 또 제가 말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코더는 사실 건반 치는 사람들이 노래를 막 많이 같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딸려서 호흡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색에서 보코더를 써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DM으로 받도록 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